졸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살이 17kg나 빠졌거든요. 고3 돼서 49kg가 됐어요. 내가 갖고 싶은 몸무게인데.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선배가 자신의 노하우를 낱낱이 털어놔 주실지 바로 그 선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세대학교 IT융합공학과 활동 우수형으로 최초 합격한 신재환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부산 용인고. 출연 신청할 때 부산에 있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학교를 대표해 출연하고 싶다라는 출연 동기를 적어주셨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해주면. 부산에서는 입결이 가장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난 학교예요. 그래서 준자사고로하고 불릴 정도로 입결이 좋은데 저희 학년은 전교생이 182명이었거든요. 너무 적어, 너무 네, 엄청 적어. 적죠. 1등급도 많이 없고 3학년 1학기쯤 되면 수시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182명 중에서 10명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다 네, 나머지는 다 정시 아니면 논술 그렇게 준비를 하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해서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늘리는 것입니다. 아, 정석이죠. 만약 이제 하루에 10분씩 한다고 하면 한 달이면 30일이니까 300분이고 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달 만에 15시간까지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저는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 포스트잇을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포스트잇을 방에다 붙였어요. 포스트잇을 붙인 이유는 한눈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구나 같은 게 보여서 약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시간을 달성하면 초록색 포스트잇을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실패하면은 빨간색 포스트잇을 벽에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더 이상 10분씩 안 늘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12시간이었는데 이제 12시간 아래일 때는 빨간색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리고 12시간에서 13시간은 초록색 그리고 13시간에서 14시간은 파란색 그리고 14시간에서 15시간은 파란색 포스트잇에 초록색 형광펜을 이렇게 시계 분침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15시간부터 16시간은 초록색 형광펜에다가 주황색 형광펜까지 16시간 이상은 잠을 아예 못 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만 했고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수능 날까지 다 붙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3 때 다 붙인 거야. 제가 보기에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은데? 네,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어떻게 포스트잇 붙일 생각을 했지?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하루에 10분씩 늘리면 좋다더라라는 걸 들었고 그리고 어떤 강연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뭔가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포스트잇으로 벽에다가 붙여봐라 이런 강연을 들어서 그걸 둘이 합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방식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아, 나의 지금 공부의 흐름이나 그렇죠. 과정이 어떤지가 매우 적확하게 보이는 방법이니까 정말로 시간을 늘리거나 일정 시간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데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잠이 오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졸음을 없애기 위해서 식사에서 제한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살이 17kg나 빠졌거든요. 17kg. 네, 제가 고1 때 이제 66kg였는데 고3 돼서 49kg가 됐어요. 내가 갖고 싶은 몸무게인데 49kg면 밥빵면 같은 탄수화물 같은 거 거의 안 먹었고 많이 먹으면 잠이 엄청 오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만약 먹는다면은 밥 정도 한 5숟갈? 제가 살이 쪘던 게 코로나19였던 시대여서 그때는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맞아요. 고등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수능 시간에 맞춰서 항상 6시에 일어나고 10시 반에 잤거든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방학 때도 학교 시간에 맞춰서 12시 반에 먹고 그리고 5시 10분에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간식이나 야식 같은 거는 절대 안 먹고 하루 삼시세끼만 먹었고요. 이러한 생체 리듬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건 앵간히 독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힘든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공부만 했거든요. 하루는 굉장히 공부하기도 싫고 앉아있기도 싫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떤 꿈이 명확하게 있고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으로 그냥 힘들더라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맞아요. 일단 안고 하기 싫어도 일단 풀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화가 돼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들어요. 결국 공부는 습관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네. 온몸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독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을 얘기해 준 게 일단은 저는 오늘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어떻게 182명밖에 안 되는 학년당 인원에서 힘든 내신을 버티고 연세대를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내신 성적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네, 1학년 1학기 2.27, 1학년 2학기 2.64, 2학년 1학기 2.08, 2학년 2학기 1.76, 3학년 1학기 1.14, 그래서 총 내신은 2.05가 나왔어요. 우상향 곡선에서 3학년 1학기가 1.14로 마무리된 엄청난 상승 곡선을 갖고 있는 이과 친구예요. 다만 과목의 구조를 보면 국어하고 영어하고 사회가 조금 좋고, 국어나 영어가 국영수 과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급을 조금 더 올린 케이스. 전 과목이 2.05고 국영수과 기준으로 2.15인데 네, 이거 대비 수학이 낮은 경우에는 학종을 쓰기에 그렇게 유리한 구조는 아니에요. 교과목의 맞아요. 구조상으로는 조금 불리한 구조를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수식 카드는 어떻게 썼어요? 6개를 썼는데,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건설환경공학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으로 IT융합공학과, 고려대에서 학업우수형으로 산업경영공학부, 성균관대학교에서 과학인재 전형으로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중앙대에서 CAU 융합 전형으로 소프트웨어학부, 건국대학교에서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컴퓨터공학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의아한 카드는 직윤을 썼어요. 네, 요 등급이 직윤을 쓴다라는 경우는 아주 간혹 있어요. 위에 아이들이 의대를 쓸 경우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때 전교 6등이었거든요. 근데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의예과 아니면 수의예과 아니면 이제 한의예과를 가려고 해서 넣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다들 안 받으려고 했고, 전교에서 2명을 주는데 제가 공대 중에서는 내신이 가장 좋아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는 1차에서 불합이 나왔고, 연세대학교가 지금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건국대랑 연세대 빼고는 다 1차에서 떨어졌어요. 건국대는 1차를 붙었지만 면접을 가지 않았습니다. 695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혹시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해요? 엄매가 3등급, 미적분이 2등급, 영어가 2등급, 생명과학, 지구과학 해서 1등급,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능은요? 엄매에서 100분이 95에 2등급, 수학은 100분이 96에 1등급, 영어는 2등급, 생명과학은 100분이 73에 4등급, 지구과학은 100분이 97에 1등급 받았습니다. 부모보다도 수능이 훨씬 더 잘 나왔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납득하거든요. 재환 학생이 얘기한 공부법대로 수능까지 했다면 6월, 9월에 안 나오더라도 수능에 빛을 발하는 친구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납득이 돼요. 그러면 우리 결국은 약간 불리한 과목의 구조, 그 다음에 연대를 합격하기엔 조금 다소 부족한 총 등급에도 여튼 연대를 최초합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생계부가 그 합격을 가른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내용 위주로, 그리고 과정 위주로 작성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만의 세특 작성 틀 같은 게 있어요. 땡땡 과목에서 A라는 것을 학습함, A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B라는 궁금증을 가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라는 활동을 함, C라는 활동을 하던 중 D라는 어려움이 생겼음, D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E라는 활동을 함, 또는 이제 D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E라는 활동을 계획하고 다음 학기나 또 다음 과목이나 대학에 가서 실행을 하고 싶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학생은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F라는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는 학생임,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2학년 2학기 생명과학원 세특인데요, 유런이 한 방향으로만 신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라고 했는데, 이게 생명과학원에서 어떤 학습을 한 내용이고 다른 과목이랑 연계도 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원에서 학습한 다이오드와 유사함을 느끼고 뉴런으로 컴퓨터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 여기가 궁금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는 이제 활동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뉴런으로 만든 트랜지스터 뉴런 컴퓨터 모델을 주제로 심화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8비트 계산기를 직접 만들고 뉴런 설계도를 제시함.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연상장치 외에 저장장치와 외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도 고안해보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이거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것을 더 추가로 해보고 싶다라는 점을 밝혔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융합적 사고력이 높은 학생이며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2학년 진로 활동 내용인데요. 앞쪽은 제가 책을 읽고 활동을 한 건데 아래에서는 이제 그 틀을 적용을 했거든요. 메타버스 아바타의 표정을 드러내는 기술을 추가 장비 없이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그래서 1학년이 소프트웨어 캠프 이후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이라고 밝힘. 여기가 이제 탐구 계기와 어떤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탐구 활동 내용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데이터 작업자와 모델 생성자의 역할 분담 중 학생은 데이터셋을 잡고 이를 행렬 데이터 파일 4개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근데 여기서 최종 인공지능 모델의 테스트 표정 인식 정확도가 19%라고 했는데 굉장히 낮은 정확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에요.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아닌 여러 인종 각각의 표정만 담긴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문제점이 등장을 했는데 처리 도중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64비트로 이루어진 파이썬으로 설치를 했고 다른 또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의 처리마다 저장하는 과정을 추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문제점이 그럼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컴퓨터의 데이터 저장 방식을 배우고 싶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형태, 내가 어디까지는 아는데 어디까지는 몰라서 이거를 나중에 탐구해보고 싶다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이러한 궁금증이 탐구 후에 생겼는데 이거를 대학 가서 해결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형태가 실은 더 좋은 결론,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소 불리한 과목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를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노하우는 재환 학생은 생기부에 있었다. 근데 그 생기부가 어떻게든 교과의 개념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했고 그 교과의 개념을 확장해서 조금 더 깊게 가는 그 방향성이나 서술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꼭 이 선배 생기부는 일반고 친구들이 꼭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다. 소재보다는 서술의 과정 또는 서술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꼭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생기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 활동 우수형으로 IT 융합공을 합격한 신재한 학생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진짜 오늘은 단순히 이 선배가 어디를 합격했다, 합격의 노하우가 뭐다 보다는 전체적인 1년 동안 이 선배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과정에서 얻는 점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환 학생 끝으로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듯이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나 이제 궁금한 거 그런 거 생기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입시에서 화이팅해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또 독수리 얘기하나요? 오늘은 이 영상을 보는 합격한 새내기 선배들도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공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일상처럼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는 선배들도 나도 이런 부분에서 할 얘기가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소 생기부가 부족해도 그러한 공부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새내기 선배들도 꼭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처럼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우리 마지막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그죠? 네. 뭡니까?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